네, 강지원의 트리플 P 시간입니다. 오늘 뉴스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어떤 부분을 또 중요하게 체크를 해봐야 될지요. 또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력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개장 전부터 상당히 좀 걱정이 됩니다. 많이 밀렸죠? 네, 이제 전일 미시장과 유럽시장 사실 뭐 특별하게 새로운 이슈가 나왔던 것은 아니고 이제 계속해서 시장에서 좀 우려를 하는 기업들의 실적에 대해서 이 부분이 좀 악화가 되면서 상당히 좀 크게 내려온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유럽 증시를 보게 된다면은 독일이라든지 프랑스 같은 경우는 2% 이상의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모두 1% 중후반 정도의 하락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좀 확대되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 지난주까지는 스페인이 조만간 구제금융을 신청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 부분 역시도 약화가 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인 자동차라든지 전기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전반적인 하락세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미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두 폰 사이 어닝 쇼크가 한번 지수에 하락세를 또다시 불러왔고 여기에다가 이제 버냉키 연준의장이 사임을 한다는 의사를 이제 이번 임기 마무리가 되는 2014년 초쯤에 사임을 한다는 식의 발표가 나오면서 오히려 하락을 더 부채질하는 모습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우지수와 나스닥 그리고 S&P 지수 모두 하락세를 보였는데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좀 작게 나오는 그런 모습을 좀 띄었는데요. 이제 업종별로 보게 된다면은 이제 시장에서 화학이라든지 철강 등 소재 업종을 중심으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는데 반면에 또 운송주라든지 반도체 같은 업종은 강세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야후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야후 같은 경우에 실적이 좀 잘 나왔죠. 6% 넘게 급등하면서 나스닥 지수 추가적인 하락을 좀 방어를 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어닝 시즌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뭐 공포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구글도 뭐 최악이었고 지금 듀폰까지 감원 계획까지 밝히고 있거든요. 네. 가이던스가 계속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제시가 되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은 어떻게 좀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지금 현재 S&P 500 기업을 중심으로 얘기할 때 약 150여 기업 정도가 발표가 된 상태인데 이 초반 정도에서는 이제 그래도 시장에서 발표했던 예상치보다는 상회하는 결과를 한 60%에서 70% 정도 상회를 했었는데 지금 어저께까지의 이제 발표치를 보게 된다면은 실제로 한 60% 정도가 가이던스를 하향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제 원래 컨센서스 자체가 상당히 좀 낮게 잡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실적 자체가 더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나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시장에서는 이런 그 실적에 대한 충격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에서 이제 앞서는 이제 IT 산업이 중심으로 시장에서 좀 충격을 줬었다면은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기존에 어떻게 보면은 경기에 가장 민감한 소재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화학 업종이 이제 충격을 다시금 줬기 때문에 경기 전반적인 이제 시장에 대한 우려감이 높다는 점에서 이제 어느 정도 어닝 시즌이 좀 마무리되는 구간대 그리고 특히나 이제 10월 말부터 이제 11월 초 정도가 되면은 경제 지표가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발표되는데 어떤 이런 구간에서 시장에 대한 우려감 좀 덜어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나오기 전까지는 좀 힘든 모습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틀 있다 나오나요? 애플이 좀 이런 분위기를 환기시켜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사실 애플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이 크게 나타나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우선 시장에서는 애플에 대해서 컨센서스를 상당히 많이 낮춰놓은 상태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사실 3분기에 삼성전자의 실적이 워낙에 좀 크게 나타났었는데 삼성전자 실적이 높게 나왔을 만큼 이 대만이라든지 미국의 이런 그 스마트폰 제조 회사들이 실적이 오히려 또 약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애플 같은 경우 4분기에는 이제 아이폰 5가 본격적으로 많이 팔았고 그리고 팔리고 있기 때문에 4분기에는 좀 좋은 실적을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3분기는 조금 낮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애플이 실적이 발표한 이후에 이제 4분기와 내년에 대한 전망치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애플의 주가 역시도 다시금 하락폭이 오르들어서 상당히 컸던 만큼 반등 가능성은 남아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주 초반에 애플의 급등량이 상당히 좀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체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후반에 남은 이슈는 대선하고 대정 절벽이겠죠. 마지막 이 대통령 후보 간의 TV 토론회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이제 현재 1차 TV 토론에서는 롬니 후보가 상당히 좀 선전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2차와 3차 때는 이제 오바마 현직 대통령이 어느 정도 선방을 하고 했었다라고 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지율 차이가 처음에는 롬니 후보가 1차 토론 이후에는 어느 정도 앞서다가 지금 다시금 오바마 대표가 약간은 이제 1%포인트 정도의 이제
박빙으로 이제 좀 앞서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만큼 미 대선에 대해서 이제 불확실성이 좀 확대가 되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TV 토론을 하기 전까지는 오바마 대통령이 굉장히 지지도가 좀 높았었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에서는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될 것이다라고 거의 기정사실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굉장히 좀 어떻게 누가 대통령이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이 이제 대선 이후에 이제 재정절벽이라는 이슈까지도 같이 맞물리게 된다는 점에서 시장에서 이에 대한 우려감도 소폭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재정절벽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이제 시장에서 이제 참여를 하고 분석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재정절벽은 이제 어느 정도 무난하게 합의를 볼 것이다라고 좀 낙관적인 전망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 부분들도 사실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 현재 상원 의원 수의 대부분이 좀 민주당 의원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재정절벽 이슈를 좀 쉽게 이어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높게는 보고 있지만 롬니 후보가 당선이 될 경우 상당히 좀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제 어저께 버냉키 연준 의장이 이제 2014년 초에 임기가 만료되게 되면은 그때는 그만하겠다는 식의 표현을 했었는데요. 롬니 후보 같은 경우는 당선이 되면은 바로 이제 버냉키 의장을 교체한다라는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시장에서 현재 양적 완화를 거의 주도를 하고 있는 이제 버냉키 의장의 이런 의지가 좀 약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상당히 시장에서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수혜 업종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은 다시금 이제 헬스케어라든지 IT 산업,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셰일가스 관련된 이런 모멘텀을 가진 업종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정책을 필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이제 롬니 후보가 당선이 될 경우는 이제 에너지라든지 금융 쪽에 굉장히 좀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오히려 이쪽 섹터가 좀 더 강세를 띌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점점 시간이 갈수록 격차가 좁혀지고 있어서 정말 박빙입니다. 알 수가 없는데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또 관련돼서 두 가지 모두 다 좀 산정을 해놓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버냉키 연준 의장 좀 얘기를 잠깐 해주셨어요. 좀 사임 의사를 밝혔죠, 먼저. 네, 이제 사실 이제 롬니 후보가 당선되면 버냉키 연주장을 교체한다는 발언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임기 자체가 실제로 지금 두 번째 하고 있는데 세 번째는 이제 하지 않겠다는 이제 의사를 지인들한테 밝혔다고 하는 것이 어저께 이제 시장에서 또다시 이제 초점이 맞춰지고 이런 부분이 결국은 시장에서는 약간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FOMC에서 이제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방법 자체가 양적 완화를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는 방법을 쓰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제로금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14년 중반 또는 후반 이렇게까지도 언급이 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연준 의장이 이제 교체가 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연준 자체에서의 정책이 좀 변경될 가능성까지 높다는 점에서 이제 양적 완화라는 통화 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정책이 바뀌게 된다면은 그때는 시장에서 좀 악재로 작용될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임기를 다 채우고 나서 교체하는 과정이 좀 순조롭게 이행이 된다면은 그때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충분히 시장 자체가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크게는 충격이 없을 것이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여러 가지 악재가 나와 있는 상황에서 FOMC 회의를 앞두고 있는데 전혀 방화벽이 되지가 못했거든요. 네. 전혀 정책적인 기대감은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요. 네, 지금 현재는 이제 10월 달에 FOMC 회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1월 달은 없고 12월 달에 마지막 연준에서 회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기대치를 갖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기대치를 갖고 있는 부분은 이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종료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종료가 될 때 다시금 연장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치도 약간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지난달에 바로 양적 완화를 발표했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어떤 구체적인 방법이라든지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은 적다는 점에서 시장에서 FOMC 회의에 대한 기대감은 거의 없고 이 부분이 시장을 방어해주는 역할도 지금 못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기대치는 낮은데요. 또 회의 결과는 봐야 되겠죠.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품 시장도 좀 많이 흔들렸죠?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주식시장이 많이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띠다 보니까 상품 시장 역시도 이제 상당히 많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유가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라는 분위기까지도 같이 이제
섞이면서 이로 인해서 유가는 뭐 86%까지 좀 내려온 그런 모습이고요. 반면에 이제 그동안에 양적 완화가 발표되면서 강세를 띄었던 금이라든지 은 같은 이런 기금속 관련주 역시도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시장이 이제 다시금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조금은 멈춰져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마음이 급해요. 우리 시장을 좀 빨리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어느 정도까지 좀 영향을 받게 될까 걱정이 됩니다. 1900선은 지지할까요? 우선은 1900포인트는 오늘 장중에는 깨질 가능성이 높다는 쪽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야간에 마감된 선물 지수를 놓고 얘기한다면 아침 출발 지수는 1900포인트 정도가 되는데요. 1900포인트에서 출발해서 바로 이 가격대에서 저가 매수가 아침부터 강하게 들어온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해외 시장 왜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방어를 적극적으로 아침부터 하기는 좀 힘들지 않나. 보통 평균적으로 기관 투자들이 매수가 좀 들어오는 부분이 오후장에 많이 들어오는 그런 흐름이 좀 있기 때문에 아침에는 1900포인트를 이탈할 가능성을 좀 열어두셔야 되지 않을까 그게 보고 있고요. 이탈을 하게 된다면은 이제 시장에서 갭이 두 번째로 나왔었던 1894포인트까지는 열어두셔야 되고 1894포인트 정도부터 해서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어느 정도 받는 매수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에서 이제 최근 들어서 원달러 환율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수출주, 특히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 우려감을 상당히 좀 많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만 절상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뭐 추가적으로 수출이 문제가 있다라고 보실 필요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장 자체에서 어떤 강력한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반등도 약하게 나올 수밖에 없고 오히려 지금 해외 지수가 이렇게 약세를 크게 나타나게 된다면은 국내 증시 역시도 추가적인 하락세를 보이기 때문에 이런 좀 지루하고 좀 답답한 조정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이 모멘텀이 나오게 된다고 가정을 할 때 시장에서 현재 실적에 대한 우려를 이제 경기 쪽으로 좀 눈을 돌려가지고 좀 회복세를 보일 수 있는 구간은 10월 말에서 11월 초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이런 흐름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나마 오늘 이제 중국에서의 HSBC 구매자 관리 지수가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이 발표에서 시장의 예상치보다 좀 더 상회하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은 이제 중국 자체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식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 반등의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 한 11시에서 11시 반 사이에 발표되는 이제 HSBC 구매자 관리 지수를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반전시키는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좀 결과가 나올지 이 지표를 또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 글쎄요 1900선을 이탈을 하게 된다면은 이것을 또 매수의 기회로 포착을 해도 되는 걸까? 아직은 좀 모험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지금 현재 미 시장을 놓고 이야기할 때는요, 미국 시장은 다우 지수라든지 S&P 지수라든지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상승 추세가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미 시장이 조정폭을 좀 크게 보였다고 해가지고 미 시장이 상승 추세가 꺾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시장에 대해서 아직까지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시장을 놓고 이야기할 때요, 어저께도 제가 이제 국내 시장의 자산가치 12개월 향후 전망에 대한 그 자산가치 놓고 얘기할 때 1.1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900포인트 이하로 내려오게 된다면 거의 1.05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때는 국내 증시에 대한 펀더멘탈이 굉장히 저평가 영역에 들어간다는 점에서 결국 시장이 앞서 이제 7월 달에도 국내 증시 저평가 영역에 들어왔을 때는 결국 모멘텀만 받으면 빠르게 반등을 하듯이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시장에서 아무리 지금 우려감이 좀 많고 한다 하더라도 중국이라든지 미국에서 4분기와 연말의 모멘텀은 충분히 나타내 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이다 보니까 중국과 미국의 경기만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이게 된다면 국내 기업들의 실적 역시도 개선되는 흐름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그런 부분을 본다면 뭐 크게 추가적으로 더 많이 빠져가지고 시장이 완전히 무너진다라고 보기에는 너무 이르지 않나. 그런 관점에서는 1900포인트 이하에서는 어느 정도 매수로서 적극적으로 대응해도 크게 무리가 없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시각을 좀 녹여내서 이제 트리플 P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포지션과 파트 먼저 좀 설정을 해주실까요? 네, 우선은 이제 시장에서 여전히 이제 모멘텀을 받을 때 연말까지 놓고 얘기한다면은 이제 미국에서의 소비 판매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의 경기 회복 이 두 가지를 놓고 이야기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결국 IT라는 이제 경기 민감주 섹터와 그리고 화학이라는 어느 정도 중국에 대한 모멘텀을 받는 이런 소재 업종을 좀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 금융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 시장의 불안감이 확연하게 이제 스페인이 구제금리 신청하는 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신청을 하게 된다면은 그때는 금융주에 대해서 저평가 메리트가 좀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꾸준히 매수와 홀딩을 하신 관점에서 말씀이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저께 시장을 놓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은 경기 민감주가 너무나 크게 하락을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건설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7월 달에 저점을 하향 이탈하는 결과까지도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낙폭 과대주가 과매도 구간에 들어왔다는 점에서 오늘 시장에서 추가적인 하락폭을 확대하는 그런 흐름이 난다면은 일부 낙폭 과대에 따른 이격을 이용한 단기 매매라는 관점에서 일부 매수 접근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설 조선도 그렇고 지금 뭐 앞에서 말했던 대형주 섹터가 지금 장기간 불황이거든요. 계속 부진한데 문제는 진입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들고 계신 분들이요. 지금 손실 많이 나신 분들은 팔 수도 없고요. 가져가자니 불안하고 또 한편에서는 비중을 그럼 더 사서 지금 쌀 때 조금 더 사서 단가를 낮춰볼까? 근데 비중이 확대되는 건 좀 우려가 되지만은요. 이런 고민도 하실 것 같아요. 네, 지금 보게 되면 사실 삼성전자와 뭐 LG 디스플레이, LG전자 정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IT 섹터 대형주들이 상당히 많이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근데 우선은 이런 비중, IT 섹터에 대해서 비중을 좀 더 확대하고 그런 흐름을 보기에는 제일 먼저 보셔야 될 것이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 실적이 좋게 나온 상태이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제 법 판결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송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는 있지만, 삼성전자가 경기 민감주를 가장 대표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어느 정도 강하게 진행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러니까 지수로 차트상의 흐름을 놓고 이야기한다면은 21선을 상향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면은 그때는 이제 경기 민감주 쪽으로 자금이 이동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삼성전자를 확인하고 가신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저께 미 시장에서 약간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든지 나스닥 기술주들이 하락폭이 좀 제한적인 상태가 나타났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미 시장에서 먼저 낙폭이 크게 보였었던 이런 기술주 섹터가 반등이 조금씩 나타났다는 점에서는 조금은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바뀔 가능성까지도 열려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시장의 또 기준은 삼성전자가 된다고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종목 접근해봐야 되겠죠? 어떤 종목 가져오셨나요? 네, 전에 제가 이제 코스닥 종목 중에서 디지털 옵틱이라는 종목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디지털 옵틱이라는 종목이 오늘 추가적인 하락세를 보인다면은 이 종목을 다시금 매수하는 관점에서 말씀드리는데, 이 회사가 하는 일은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카메라에 대한 렌즈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영업이익률도 좋고 그리고 삼성전자의 갤럭시 S3에 납품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이 굉장히 크게 나타난다면서 펀더멘탈적으로 저평가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이제 매매 타이밍을 말씀해 드리도록 하면요. 우선은 오늘 시장에서 코스닥도 한번 투매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은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투매를 좀 나오게 되면은 그때 매수를 받자는 관점에서 13,200원 정도를 매수가로서 말씀이 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로서는 12,300원으로 조금은 폭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펀더멘탈적인 부분이라든지 단기적인 고점만 15,500원짜리를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신고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16,500원 정도를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디지털 옵틱에서 좋은 수익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지현 전문가와 함께 오늘장 전략에 대해서 또 힌트를 얻어봤습니다. 잠시 후에 모닝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